왜 추세를 이야기할 때 우상향, 우하향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종목을 보면 우리가 왼쪽은 과거 차트예요. 이쪽이 최근 차트란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과거야. 여기가 최근이죠. 이것도 과거인데 최근이죠. 그러면 내일 캔들이 어디에 생겨요? 내일 캔들이 여기에 생기죠. 즉 우측에 계속 캔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오늘 18일이니까 19일 캔들, 20일 캔들, 21일 캔들, 22일 캔들, 23일 캔들, 4일 캔들 이렇게 캔들이 오른쪽에 계속 형성이 돼요. 이쪽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성될 캔들은 이쪽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 우하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상승할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냐, 앞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냐. 그래서 우라는 단어가 붙는 게 앞으로예요. 과거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상승할 추세를 가지고 있는 애냐,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추세가 없는 종목들은 박스권을 대부분 형성을 한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 이게 우상향 추세거든요.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런 식의 추세를 형성을 하게 되면 우상향 추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우하향 추세는 반대겠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 이걸 우하향 추세라고 해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자,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도 낮아집니다. 이걸 선으로 이으면 이걸 추세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우하향 추세, 추세선이 위로 가면 우상향 추세라고 불러요. 박스권은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고점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떨어지는 종목에서 매매할지 올라가는 종목에서 매매할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저점, 높아져요, 떨어져요? 높아지죠. 이걸 선으로 쭉 이어보면 이런 선이 형성이 됩니다. 고점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고점.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이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올라온 건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점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저점, 고점, 저점 찍어주고 고점, 저점 찍어주고 고점, 저점 안 찍어줬죠. 그러니까 안 찍어준 만큼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오면 또 이런 추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선으로 이으면 추세선이다. 그러면 우상향은 추세다. 우상향 추세선은 물려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샀어, 눌러줬어. 근데 우상향 추세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라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우하향 추세에서 이런 자리 잘못 잡으면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상향 추세 안에서 놀아야 내가 물리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을 줄 라인들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삼성전자도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때가 박스예요. 대충 그어보겠습니다. 차트도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고점, 저점. 대충 얼추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확한 박스는 아니지만 이 가격대나 이런 모습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물대 많이 닿는 자리 이 정도로 그어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조금씩 저점은 높아지는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는 우리가 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에 사서 상단 부근에 파는, 하단에 사서 상단 부근에 파는, 하단에 사서 상단 부근에 파는 이런 전략들이 있고, 아니면 박스를 뚫고 빵 치고 올라갈 때 사서 박스 돌파를 먹는 자리가 있고, 반대로 우하향, 삼성전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급하게 빠진 우하향인데 계속 고점이 낮아져요. 그리고 저점도 낮아져요. 이런 것들 우하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물타기 잘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심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18년, 17년, 18년 삼성전자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우하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샀어. 근데 우하향 추세 안에서 내가 이 자리 잘못 잡으면 요렇게 다 두드려 맞고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지. 자, 이때도 우리가 우상향으로 볼 수 있죠. 반대로 대충 그거 보면 이 정도의 추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저점이 올라오고 이쪽 계속, 그리고 고점도 올라옵니다. 고점도 올라오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우상향에서 우리가 이런 데서 물려버리면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면서 수익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우하향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탈출하기가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추세 안에서 놀아라 이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좀 어떻게 잡느냐, 우상향 추세의 하단에서 잡으면 손익비가 좋아요.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을 찍어, 그리고 이 저점 부근에 왔었을 때 사는 겁니다. 이런 자리라던가 이런 자리라던가 이런 자리에 왔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추세선을 이탈했었을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은 이만큼, 수익은 어떻게 잡아? 또 고점들을 이어야죠. 이렇게 이어도 되고, 오버슈팅까지 계산해서 이으면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볼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 포인트로. 그럼 여기서 내가 잡았어.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 파는 것도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손절은 이만큼, 올라갔었을 때 이 추세선 상단 부근에 팔면 돼요. 그럼 수익은 이만큼. 그럼 손익비로 따져보더라도 한 3대1의 손익비가 돼서 나쁘지 않거든요. 일봉상 기준에. 대신 기간은 걸립니다. 기간은 충분히 걸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이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잡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바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 오면 다른 거 사면 돼요. 다른 종목의 우상향 저점에서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로 매매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추세 정도는 알아야 된다. 뭐 내가 어떤 뉴스나 어떤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딱 봤다. 그러면 우선 차트를 봐야 되겠죠. 차트를 봤었을 때 상승을 하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제일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바글로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우상향 추세로. 근데 여기가 깨졌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금 올렸는데, 그리고 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깨진 거예요. 추세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주냐,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추세를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뭐 추후에 뭐 3분기 4분기 실적 내용도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저점 2개와 고점 2개가 있어야만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추세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추세 저점 라인들이구나, 여기 오면 나는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 손익비 좋은 자리니까 매도는 어디? 이 언저리에 오면 팔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일들은 많이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단 일봉으로만 보여드렸어요. 일봉으로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와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고, 또 사고 나서 며칠이 오래 걸립니다.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이 지나야 그 가격대에 터치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한 2달, 3달 비비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매매다.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덕산네오록스를 우리가 3개월 정도만 땡겨서 보게 되면은 요런 라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덕산네오록스가 좀 차트가 이쁘게 잘 돼 있는 거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깔끔하게 찍어주고, 저점 안 찍어줬죠. 저점 안 찍어주고 저점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깔끔하게 찍어주고 저점 안 찍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언저리에서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이 추세로 가야 되는데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저점을 여기까지 찍어줘요 정상. 근데 안 찍어주고 올라왔죠. 그렇다면 안 찍어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여기서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뀔 수가 있겠죠. 저점이 더 높아지고 고점도 더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덕산 네오룩스가 나왔었을 때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겠다는 부분들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3개월 기준의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큰 그림 2023년부터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보면 추세가 있진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 여기 박스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상방으로 뚫고 올라온 다음에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처음에 볼 수 있었을 거고 저점 높이면서 이런 추세로 좀 변형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개월만 보게 되면 우상향 추세 그리고 과거부터 보면 여기 박스 그렸고 하락 추세였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아탔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개월 기준은 우상향인데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이런 식으로 봤었더라면 우상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 속에서 상승인지를 볼 수 있어요. 유한양행이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자리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쪼개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크게 볼 건지에 따라서 추세 라인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제 2018년, 19년 이쪽을 볼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면 삼성전자가 하락하던 추세죠. 이쪽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 라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는 습관이 없다고 한다면 최근 추세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요. 고점도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죠. 시야를 좁게 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었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이 구간들이 이제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지금 딱 이 구간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이 앞부분에 탄력을 받고 쭉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추세들을 봤었을 때 이 추세 라인들을 이탈을 하면 안 하면은 계속 우상향이 되는 거고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추세를 또 여러 가지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일선 계속 올라가는 요 단기 추세 그리고 깨고 무너지는 이 추세 다시 올라가는 요 추세 그리고 깨지는 이 추세 그리고 올라가는 이 추세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추세 저점들을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추세를 계속 타고 깨지면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이 추세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추세 타고 먹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싸리 난 여기랑 이 라인들만 오면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의 크기를 몇 개월 단위로 어느 정도의 파동 크기로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손절 라인이나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매매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추세 차트를 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달라진다. 큰 상승 추세 안에 하락 추세인데 우리가 하락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큰 하락 추세 안에 상승 추세 근데 우리가 이걸 상승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큰 추세가 이런 추세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의 차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죠. 이 큰 상승 추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도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5년치를 이렇게 쭉 길게 봤었을 때는 결국에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기서 이걸 보면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보면 또 상승 추세예요. 여기서 보면 하락 추세고, 이 기간들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그럼 여긴 또 상승 추세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우물하는 개구리 마냥 여기만 보게 되면 하락 추세일 거고, 여기만 보면 상승 추세일 거고, 이렇게 크게 보니 하락이더라, 이렇게 크게 보니 여긴 상승이더라, 더 크게 보니 큰 상승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더라.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눌림들을 맘 편하게 좀 잡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어. 이 추세 타고 가. 추세가 깨졌어. 그러면 추세가 깨지고 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 구간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잡았어. 근데 난 이 추세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왔었을 때까지 더 봐도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추세 라인들을 좀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하루 이틀 3일만 조정받으면 이 종목 막 안 좋다고 해요. 쓰레기네, 종목 망했네, 다 털고 나갔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을 형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버티는 거죠. 이거 눌러줬을 때 잡는 게 눌림목 매매인 거고, 이거 눌러주고 올라갈 때 잡는 게, 여기서 잡는 게 돌파 매매인 거고, 여기서 눌러주고 갈지 더 눌러줄지 모르니까 나눠 잡는 게 분할 매수인 거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차트를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크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전산업을 매매를 하고 싶다. 근데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봐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내가 중장기 투자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거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를 바라보면서 이 구간들이 오게 되면 사는 거죠. 안 오면 안 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비싼 가격대에서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길게 투자하는 만큼 길게 투자하는 파동도 커요. 그죠? 그럼 최소한 이 10,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잡아서 그 다음 파동이 나왔었을 때 16,000원, 18,000원 구간까지 끌고 가는 게 중장기 투자자들이에요. 물론 이 가격이 왔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밸류와 모멘텀과 사이클과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매매하는 게 중장기 투자고, 최소한 이만큼의 파동을 가져가는 걸 공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50%, 60% 이상 먹는 게 중장기 투자고, 우리가 뭐 스윙 그런 걸 매매한다 타이트하게 보면서 이 종목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고점은 형성이 안 됐겠지만 저점은 이렇게 높이고 있는 구간들을 형성을 해주고, 이 추세 라인들 하단 부분에 왔었을 때 내가 좀 공략을 해야겠다. 이게 한 2-3달 가져가는 스윙 투자자들의 매수 타점, 눌림 타점입니다. 단타 전략으로 우리가 볼 때는 더 타이트하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봐서 여기서 박스를 그렸구나, 박스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쭉쭉쭉 떨어졌구나, 근데 그걸 뚫고 요번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구나.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단타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차트의 크기를 크게 봐야 할지 작게 봐야 할지 나뉜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캔들이 만들어지죠. 이 하루하루의 종가 플러스 20개, 이게 21선이 됩니다. 이게 오늘이죠. 9월 1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까지 해서 이날부터 이날까지의 종가 가격을 다 더해서 나누기 20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황 색깔 21선이라는 게 생겨요. 20일의 평균 가격이 21선이에요. 이 다음날 또 캔들이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 날이 없어지고 이날과 이날까지 기준의 20일 평균 가격이 이 주황색 선이 되는 겁니다. 21선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냐면, 21선은 통상적으로 단기 추세선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21선보다 이제 주가가 위에 형성되어 있으면
단기 추세가 상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1선보다 주가가 아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단기 추세가 하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스윙을 하는 종목들은요 어떤 기준으로서 봐야 된다? 21선 위에 있는 종목 을 위주로 좀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21선 돌파했었을 때 돌파 후 안착 그때부터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보유 중인데 21선 이탈 여기에 이제 엑시트 매도 수익 실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21선을 지지라인으로 봐서 21선 터치 시 매수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21선이라는 건 단기적인 추세가 상방에 있느냐 하방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21선 위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단기 추세가 상방이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들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공략을 해야 단기 추세가 상방인 애들 안에서 우리가 수익들을 좀 가져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 차트 기준으로 좀 볼 겁니다. 자, 뭐 현대 ADM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1선을 안착하고 난 친구들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 색깔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이 있고 이 21선을 일봉 종가상 올라타서 안착을 하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원래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야 돼요. 타고 가야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1선이나 61선을 많이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단기 추세가 하방이라는 거예요. 21선이 이제 단기 추세의 상하방을 정한다. 그래서 지금 21선 쭉 보게 되면 이때 계속 21선 돌파 못 해주다가 이때 양봉 보여주고 이 다음날 21선을 안착했어요. 21선을 종가상 안착을 해주고 나니까 21선 안 깨주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봤었을 때 다날이라는 종목이 이랬어요. 다날이 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이탈하지 않으니까 다시 상승이 나왔고요. 또 무너져도 21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안 무너지니까 단기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들.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가 하루 기다릴 수 있죠. 원래는 일봉 종가상 21선 이탈한 겁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서 21선이 깨졌죠. 정확히 깨진 건 여기서 21선이 깨졌어요. 21선 이탈하면서 깨졌고 다시 21선을 바로 올라타지 못하니까 돌파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타고 원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또 이탈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올라타고 오늘 월요일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다날은요 이 21선만 깨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모멘텀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다날이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인벤티지랩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상승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 게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엔 인벤티지랩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가 추세를 뚫고 빵 올라왔어요. 이 빵 뚫고 올라온 게 이 주황 색깔 21선이죠. 21선 뚫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21선 뚫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5일선을 깼죠.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을 때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5일선에서 지지받고 N자로 이렇게 날아가느냐 아니면 눌러주고 21선 지지받고 가느냐 아니면 이거 다 깨느냐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인벤티지랩을 보는 건 21선 라인에서 지지받아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앞전에 매물대이자 21선 라인이 여기니까 이 지금 인벤티지랩이 21선을 이탈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인벤티지랩을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21선 부근에 좀 내려왔었을 때를 좀 매수 타점으로 좀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내 평단이 여기다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21선 이탈할 때 단기 추세가 무너지니까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주다가 이제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여기 저점들이 높아지는 요 라인들 3만원 부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인벤티지랩이 이전에 이때 상승을 보면 이 상승 초입까지 다 눌러줬다가 올라가요.
그럼 얘도 상승 초역까지 다 눌러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벤티지랩의 21선의 지지에 기준을 두고 이 부근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보는 전략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상방으로 우리가 인벤티지 랩을 볼 수가 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계속 안 깨고 지켜주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21선 다 깬 것 같죠? 여기 보면 깬 것 같고, 여기 보면 깬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일봉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자, 이때부터 쭉 올라왔고 21선 지지받고 깨졌죠. 깨졌는데 잘 보면 이 양봉이라서 얘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여기. 그래서 21선보다 종가가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 추세, 단기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즉 하방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방을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1선 매매에 잘 맞는 게 사실 단할 같은 종목이에요. 내가 뭐 단할을 이 구간이나 뭐 여기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 샀다. 그리고 나서 21선 안 깨지면 계속 버티는 거죠. 쭉 깨진 여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의 수익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내가 꼭지에서 못 팔더라도 21선 추세를 타고 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21선 안 깨졌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갔었을 때 어깨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팔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올라올 때 다시 봐야겠죠. 지금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단화를 다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자, 21선은 뭐 엄청난 지표가 되는 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21선이 단기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